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들어서만 9명의 우체국 집배원이 숨졌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우체국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만 집배원과 우체국 창구 직원 등 6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먼저 파업 소식을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5년 동안 우체국에서 일해온 성백기 씨. 우편물과 택배를 나르다 점심을 거르는 일이 그에겐 일상입니다. 9시간의 법정 근로시간만으론 매일매일 쌓이는 200통의 우편물과 50개의 택배 상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지금 하루에 걷는 양만 따지면 2만 보 이상씩 걷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루에 사람이 2만 보 정도 걸으려면 과로나 안전사고로 숨진 우체국 집배원은 올해 들어서만 무려 9명. 전국 우정국 조합원들은 살인적인 업무량을 견딜 수 없다며 93%의 찬성률로 60년 만에 처음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택배 폐지, 인력 충원 등이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과로사를 없애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더 이상 죽지 말자라는 그 일념으로 그 총파업을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필수 업무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에는 집배원 4분의 1가량이 참여합니다. 부산에서는 집배원 250여 명을 포함해 직원 600명 정도가 파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전국 택배 시장의 약 9%, 물류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노조는 준법 투쟁을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여름철에 밤늦도록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밀락동 수변공원. 부산의 관광 명소 중 한 곳이죠. 하지만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야간 조명을 끄고 단속도 강화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밀락동 수변공원입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여름밤을 즐기는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날이 밝은 뒤 모습입니다. 인파가 빠지고 난 자리엔 먹다 버린 음식물과 쓰레기가 널려 있고 쓰레기통에는 분리수거 없이 돗자리, 소주병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수변공원에서 배출된 쓰레기량은 187톤.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탓에 해마다 1억 원이 넘는 혈세가 처리 비용으로 투입됐습니다. 밤새 환경미화원이 수시로 청소를 해도 쓰레기와의 전쟁은 반복됩니다. 지자체가 결국 관광객이 몰리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동안 수변공원 야간 조명을 끄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아서 이번에 쓰레기 줄이는데 수영구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권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특수를 노린 수변공원 상인들은 매출이 감소할까 우려합니다. 주말을 피크를 보고 있는데 주말에 소동을 전멸을 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 상권도 죽어드는 거고. 수영구는 관광객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깨끗한 장소를 만드는 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또 조명 소등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시 곧바로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13명의 사상자를 낸 통도사 승용차 돌진 사고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면서도 혹시 모를 급발진 가능성 또한 수사해 왔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났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지난달 12일 오후 1시쯤 통도사 경내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로를 벗어나더니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사찰을 찾았던 많은 인파를 덮치면서 모녀가 숨지고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의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점을 두고 운전자 78살 김모 씨의 과실에 무게를 두면서
혹시 모를 급발진 가능성 또한 수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 지난 18일 국과수는 급발진은 아니라는 감식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고 승용차엔 EDR로 불리는 사고 기록 장치가 없어 차량을 완전히 분해해 분석을 진행했는데 아무런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은 가속 페달 조작 미숙 등 결국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출발한다고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그게 조금 힘이 더 들어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찰은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고 당시 증거 자료가 확실하고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 화면을 개편하면서 지역 언론을 일방적으로 배제해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시 의회에선 이를 규탄하는 결의문까지 채택됐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네이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네이버에게 지역 언론 배제를 처리하고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네이버는 지난 4월 모바일 화면을 개편하면서 언론사 구독 설정에서 지역 언론을 모두 빼고 44개 중앙 언론사로만 구성했습니다. 지역의 뉴스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배제한 겁니다. 시의회가 이를 지역민의 소중한 권리 침해로 보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왜 우리가 올림픽 대로에서 사고 난 거를 더 먼저 알아야 되죠? 저희는 광안대교 사고 소식을 더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지역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네이버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엔 김영춘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사들의 경우에는 아예 제한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코 바람직한 뉴스 시장의 진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 장관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언론, 의견의 다양성을 배제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도 네이버 규탄 결의문이 채택된 데 이어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네이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의 시대라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지켜낼 지역의 언론, 특히 지역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 지원과 함께 지역방송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의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 가까이 돼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최근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 방송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역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해서 지난 3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역방송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행 방송 관련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광고 대행 수수료 부과 체계를 열악한 지역방송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고 유료 방송 사업자도 방송 발전 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 방송 매체들에게도 언론의 공적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그 방송 권역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지역방송 스스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지역의 민의를 수렴해 지역 시청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중심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방송사라는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균형 발전과 지역 분권의 시대.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 방송의 확립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강서구 일대 도로에서 크고 작은 포트홀 93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깊이는 5cm에서 10cm, 지름은 최대 1m로 확인됐으며 달리던 차량 2대의 바퀴가 포트홀에 의해 찢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 관리를 맡은 건설안전시업사업소는 긴급 복구 작업을 마쳤으며 어제 내린 장맛비로 노면이 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문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내려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없다,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살인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이들을 보자 고문을 당한 사실이 똑똑히 기억난다며 맞섰습니다. 최 씨 등은 1990년 사상구 낙동강 갈대숲에서 살해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옥살이를 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이 경찰의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결론 냈습니다. 도시철도 부산역과 KTX 부산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가 다음 달 1일부터 개통됩니다. 지하 연결 통로는 도시철도 부산역에서 부산역 광장 지하를 관통해 KTX 부산역을 잇는 총 길이 99.6m 규모로 조성됐으며 50m 길이의 양방향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4기가 설치됐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붉은 수돗물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동구 수정동의 한 아파트 일부 가구에서 녹물로 추정되는 붉은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조사 결과 30년을 넘긴 노후 수도관이 원인이었으며 수도관 교체를 완료했고 이후 수돗물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 278회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12일간 이어진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51건을 심사했습니다.